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군산 음식점들이 코로나19 여파와 물가, 인건비 상승 등 경기 침체 장기화에 버티지 못하고 있습니다. 40년 넘게 대리리어 운영해온 식당까지 문을 닫고 있는 등 최근 5년 동안 1,100여 곳이 폐업했습니다. 올해로 20주년을 맞는 익산 천만송이 국화축제가 오는 20일 개막합니다. 올해부터 신흥근린공원과 미륵사지, 익산역 등으로 전시 공간이 확대되면서 도심 곳곳이 국화꽃으로 물들 예정입니다. 또 주민 참여형 문화 공연이 다채롭게 진행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1일 수요일 종합뉴스입니다. 코로나19 여파와 물가, 인건비 상승 등으로 군산의 음식점들이 버티지 못하고 있습니다. 4년 넘게 대르리어 운영해온 식당까지 문을 닫고 있는데요. 최근 5년 동안 1,100여 곳은 경기 침체를 이기지 못하고 폐업했습니다. 모형숙 기자입니다. 군산 신영동의 한 식당. 개운한 국물 맛에 40여 년 동안 단골 손님이 끊이질 않으면서 문전성시를 이룬 곳입니다. 하지만 비싼 인건비에 종업원을 두지 못하고 운영을 맡을 사람이 없으면서 1년 넘게 문을 닫고 있습니다. 지난 1970년대 초 문을 연 한 복요리 전문점도 최근 영업을 중단했습니다. 이들 음식점은 대대로 물려내려오는 노포로 유명한 식당입니다. 지난 2019년부터 5년 동안 군산에 새로 생긴 음식점은 1,607곳이지만 1,228곳은 문을 닫았습니다. 음식점을 운영하다 버티지 못하고 영업권을 넘긴 지휘승계는 2,703건에 달합니다. 지휘승계와 폐업이 속출하는 것은 코로나19 여파와 물가 인상, 인건비 상승 등 각종 부담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일단은 인건비가 많이 올라가지고요. 사람 구하기가 힘들고 또 식료품 가격, 원자재가 많이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가격 부담이 있고 또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그 영향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이런 데다 직원도 없이 사장 혼자 일하는 1인 자영업자도 갈수록 늘고 있는 상황. 경제 기반이 탄탄치 못한 데다 코로나 사태와 금리 인상이 겹치면서 인건비를 줄이게 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직원이라는 거를 사용하게 되면 그 마진율 대비해서 인건비 지급이 다 높으니까 가져가는 수익이 되게 많이 줄어드는 것도 있고, 코로나 이후로 그 배달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매출이 있다 보니까 굳이 매장 운영하지 않아도 갈수록 늘고 있는 문 닫는 음식점. 최악의 코로나19 터널을 빠져나왔지만 여전히 자영업자들의 신음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새만금 예산 대폭 삭감과 관련해 자신의 책임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김수웅 의원은 원 장관에게 새만금 국제공항과 인입철도의 예산이 대폭 삭감된 이유를 물었습니다. 이에 원 장관은 기재부를 설득하지 못한 것이라며 제 책임이 크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새만금 개발 계획에 대한 용역이 끝나면 지속할 사업은 새로운 근거를 마련해 기재부를 설득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가 새만금 잼버리 파행을 빌미로 내부 개발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민주당 이원택 의원에 따르면 내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새만금 내부 개발과 유지 관리 예산은 565억 원으로 농식품부가 요구한 1,887억 원 가운데 70%가 삭감됐습니다. 이 의원은 최근 5년 동안 반영된 관련 예산이 2천억 원 안팎인 점을 감안하면 유례없는 삭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큰 폭의 예산 삭감은 잼버리 파행의 책임을 전북으로 몰아가려는 정부의 정치보복성 편성이 아니라면 설명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북도가 역대 정부가 추진한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에서 배제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김수웅 의원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부터 윤석열 정부까지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은 31건의 사업 가운데 전북은 1건에 그쳤습니다. 반면 경기도는 7건, 강원도 6건, 충북 5건, 전남은 4건이었습니다. 김 의원은 역대 정부의 전북 소외로 산업과 일자리, 지역경제 기반이 무너지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새만금 SOC 사업을 전면 중단시키려는 시도를 멈춰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21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시작된 가운데 새만금으로 지역 현안은 소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는 27일까지 이어지는 국정감사에서 도내 국회의원은 잼버리 파행 책임 소재와 새만금 예산 삭감 문제에 대해 정부 여당과 전면전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새만금의 특자도법과 대도시 광역교통법 개정안, 금융중심지와 공공의전원 같은 기존 현안은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4대 특구를 도입하면서 전라북도가 대응에 나섰습니다. 전라북도는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특구 유치 추진단을 꾸려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4대 특구에 대한 방향성이 제시된 만큼 중앙부처 동향 파악 등을 통해 세부적인 유치 전략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한편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기회발전과 교육자유, 문화, 도심융합 등 4개 특구를 만들 계획입니다. 익산시가 도내 최초로 청소년의 날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이 조례에는 매년 5월 마지막 토요일을 청소년의 날로 정하고 청소년을 위한 기념 행사를 개최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시는 재정적 지원을 통해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도 다양화하기로 했습니다. 동백대교와 연계한 상상포차, 야시장 조성이 잠정 보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임준 시장은 민선 8기 공약으로 동백대교 야간경관 조성에 맞춰 근대문화 관광지를 연결하는 상상포차 조성과 야시장 축제를 내걸었습니다. 시는 내년까지 해신동 도시재생사업 예산 4억 원을 활용해 상상포차 공간을 조성하고 야시장을 개장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은 잠정 보류된 상태이며 추진 여부마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오는 20일부터 열리는 익산 천만송이 국화축제가 올해로 20주년을 맞았습니다. 올해부터 시는 근린공원과 미륵사지, 익산역 등으로 전시 공간이 확대되면서 도심 곳곳이 국화꽃으로 물들 예정입니다. 또 주민 참여형 문화 공연이 다채롭게 진행됩니다. 최정호 기자입니다. 익산 천만송이 국화축제가 올해 20주년을 맞았습니다. 다양한 국화꽃과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전시 공간은 기존 15,300제곱미터에서 올해는 23,700제곱미터까지 확대됩니다. 전시 공간은 각종 국화 조형물과 함께 테마 정원, 빛 터널 등이 꾸며집니다. 올해 축제부터는 주제별 전시장이 곳곳에 설치됩니다. 주 행사장인 중앙체육공원은 어린이정원, 신흥 근린공원은 힐링정원, 미륵사지는 백제왕도정원, 익산역은 여행길 정원이 운영됩니다. 군산전시장은 미륵사지, 익산역, 신흥근린공원 내 3개 정원으로 축제가 끝난 후에도 11월 5일까지 17일간 운영하게 됩니다. 익산시는 민간 참여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에코융합 섬유연구원과 식품진흥원 등은 물론 민간단체 95곳이 참여해 섬유 패션쇼와 로컬푸드, 보석 판매, 향토 먹거리관 등을 운영하게 됩니다. 또 전국 청소년 댄스 경연대회와 유치원 공연, 직장인 밴드 공연 등 다채로운 주민 참여형 문화 공연이 펼쳐질 계획입니다. 올해 축제 관람객 목표는 지난해보다 7만 명이 늘어난 70만 명. 이를 위해 국화를 배경으로 한 빛 조형물과 빛 정원 등을 운영해 야간 관광을 활성화시킬 방침입니다. 지역 음식점과 숙박시설을 이용한 관람객에게는 다채로운 포인트도 제공됩니다. 올해 국화축제는 낮부터 밤까지 빛나는 천만송이 국화 향연이 되도록 야간 조명과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야간 관광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지난 2004년부터 시작된 익산 천만송이 국화축제. 다음 달 5일까지 다양한 국화 작품이 익산의 늦가을을 장식할 예정입니다. KCN 최정호입니다. 군산의 미분양 아파트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군산의 미분양 아파트는 지난 1월 2,544가구에서 7월에는 2,122가구, 8월에는 2,000가구로 떨어졌습니다. 군산의 미분양 물량이 2,000가구로 떨어진 것은 지난해 12월 이후 처음입니다. 준공 후 미분양인 이른바 악성 미분양은 석 달째 0가구입니다. 도내 임산부 10명 가운데 4명은 유산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임산부 유산율은 40.6%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서울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겁니다. 특히 도내 임산부 유산율은 2013년 27%에서 해마다 증가세를 보여왔습니다. 이에 따라 환경 등 외부 요인에 대한 체계적인 역학조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스쿨존 30km 속도 제한을 야간이나 주말에는 탄력 운영하는 것에 도민 10명 가운데 8명꼴로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도 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8월 16일부터 9월 6일까지 도민 3,22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도민 80%가 찬성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도경찰청, 시군과 협력해 스쿨존 탄력 운영을 적극 추진할 예정입니다. 한편 도민 87%는 현재 국가경찰 중심의 일원화 모델보다는 사무뿐만 아니라 인력까지 도지사에 이관하는 이원화를 원하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도내에 방치되고 있는 주유소 휴폐업이 300여 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5년 동안 220곳이 휴업하고 74곳이 폐업했습니다. 휴폐업 속출은 전기차와 수소차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가격 경쟁과 인건비 상승까지 겹쳐 영업이익률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한편 주유소 한 곳을 폐업하기 위해서는 철거비 6,300만 원과 별도로 오염된 토양을 복구하는 데 평균 1억 3천만 원가량이 들어갑니다. 75세 이상 고령층이 오늘부터 독감 무료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익산과 군산시 보건소에 따르면 75세 이상 고령층은 독감 무료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으며 70에서 74세까지는 오는 16일부터 무료 접종이 이뤄집니다. 또 65에서 69세까지는 오는 19일부터 접종이 이뤄집니다. 접종은 보건소는 물론 위탁 의료기관에서 가능합니다. 정원율 익산시장이 경주에서 열린 세계 유산도시 아시아태평양 지역총회에 참여해 지역유산을 알렸습니다. 정 시장은 세계 유산도시 시장단 회의에서 익산이 보유한 세계유산인 미륵사지와 백제왕궁에 대한 보존과 관리 방안, 활용 사례 등을 공유했습니다. 정 시장은 경주시에서 추진하는 문화유산 보존관리 정책과 야간관광 활성화 사업 등을 살펴봤습니다. 제14회 군산 새만금 걷기대회가 오는 14일 열립니다. 군산시 걷기연맹에 따르면 제14회 군산 새만금 걷기대회는 3천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비흥공원과 새만금 방조제 일원에서 열립니다. 대회는 6.5km, 13km, 66km 등 3개 부문으로 펼쳐지며 기존 33km 부문은 폐지됐습니다. 대회 코스 완주자는 한국 걷기 그랜드슬램 워커 공인인증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검찰이 서거석 도교육감의 폭행 사실을 부인한 재판 증인 이규재 교수에 대해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11일 전주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10일 위증 혐의를 받고 있는 이 교수의 자택과 사무실에 수사관을 보내 증거물을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증거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이 교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 교수는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서교육감의 이 교수 폭행 혐의에 대한 1심 재판에서 기억나지 않는다고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경찰 조사에서 뺨을 맞았다는 진술과 달라 위증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이 소비자들이 농산품 품질 정보를 이해하기 쉽도록 기존 등급 분류인 특상, 보통을 브릭스와 산도 등으로 변경합니다. 농촌진흥청은 11일 이러한 내용의 품질 표시안을 개발해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품질검사과에 정책 제안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품질 표시안은 기존 등급 분류가 농가와 산지유통센터 등에서 쓰이는 것과 다르고 당도 등이 표시돼 있지 않고 추상적이라는 지적이 많아 개발됐습니다. 제33회 독리대상 수상자로 김수연 명창이 선정됐습니다. 독리대상 심사위원회는 김명창은 국가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 수군과 예능 보유자로 판소리의 대중화와 세계화를 위해 노력해온 점을 선정 이유로 밝혔습니다. 김명창은 1989년 전주 대사슴놀이 판소리 명창부 대통령상, 1992년 KBS 국악경연대회 대상 등을 수상하며 명창 반열에 올랐고 현재는 미산재 수궁자 보존회 이사장을 맡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조아갑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제도 개혁 방향을 알아보는 전문가 강연회가 마련됐습니다. 좋은정치 시민넷은 오는 18일 익산 영상미디어센터에서 하승수 변호사가 진행하는 국회의원 선거제 개혁 방향 강연회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손문선 대표는 위성정당 문제와 기득권 양당 정치, 지역주의 정치 구조를 극복하고 유권자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는 정치 문화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선거제도가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익산시 주요 정책과 지역 현안에 대한 시민 설문 평가가 진행됩니다. 익산 참여연대는 오늘부터 나흘간에 걸쳐 시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현안으로는 주택 공급 문제와 낭산 폐석산 폐기물 처리 변경, 정치 현수막 관리 문제입니다. 또 주요 정책으로는 다이로움 지역화폐와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 기후위기 대응, 법정 문화도시 정책, 지역축제, 세입 감소 대응 방안입니다. 익산과 군산에서 진로 진학 토크 콘서트가 열립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다음 달 11일과 12월 2일 익산과 군산에서 입시 전략 콘서트가 각각 진행됩니다. 토크 콘서트는 원광대 프라임관과 동우문화재단 동우아트홀에서 전북 대입 진로진학지원단과 김원중 강남대성학원 입시전략실장, 이만기 UA 중앙교육평가연구소장 등 교육 전문가와 학부모가 참여해 자유토론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참여 희망자는 오는 31일까지 도교육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하거나 현장 접수하면 됩니다. 제12회 2023 군산시 평생학습 한마당이 열립니다. 군산 평생학습으로 물들다를 주제로 한 평생학습 한마당이 오는 13일과 14일 64개의 평생교육기관과 단체, 동아리 등에 참여한 가운데 개최됩니다. 행사는 주민자치 프로그램 경진대회와 평생학습 성과 발표회, 평생학습인 예술제 등으로 진행됩니다. 특히 39개 부스가 동네 문화카페와 행복학습센터 등 57개의 체험 행사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원광대 한의학 전문대학원 김성철 교수가 제19회 동의보감상을 수상했습니다. 원광대에 따르면 김성철 교수는 제23회 산청 한방약초 축제에서 학술부문 수상자로 선정돼 동의보감상을 받았습니다. 김 교수는 독창적인 오공약침을 개발해 5건의 특허를 등록하는 등 한의학 발전에 기여한 점이 높이 평가됐습니다. 한편 동의보감상은 지난 2004년에 제정돼 한의학 육성 발전과 국민 건강진흥에 공헌한 자에게 시상합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익산 글로벌문화관이 오는 14일 필리핀 마스카라 축제를 개최합니다. 마스카라는 군중을 의미하는 영어 메스와 얼굴을 의미하는 에스파냐어 카라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로 많은 얼굴을 뜻하며 항상 웃으며 살자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마스카라 가면 만들기, 필리핀 전통놀이 체험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군산시에서 오는 21일 오전 11시와 오후 2시에 군산 어린이 공연장에서 국악극 아 토리주머니를 공연합니다. 이번 공연은 모든 음악과 효과를 국악 실내악단과 소리꾼을 통해 보고 들을 수 있는 작품입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전북은 맑은 가운데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겠습니다. 내일 도내 기온은 6도에서 출발해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군산은 맑은 가운데 16도에서 23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익산도 맑은 가운데 16도에서 23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모든 해상에서 잔잔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